저번 시간에 이어서 세포 재생과 건강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포 재생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꼭 필요한 세 가지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 세포 기억. 세포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포 지능. 내 몸의 세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세 번째는 세포 통신. 세포는 내 몸 안과 내 몸 밖에 있는 모든 정보를 서로 통신하면서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세포의 핵심적인 세 가지 기능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그런 기능들을 어떻게 깨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포는 스스로 치유하고 스스로를 교정하고 또 자신의 손상된 부위를 수리하면서 우리 몸을 유지시키고 있어요. 인체는 자가치유 시스템, 셀프 힐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세포가 스스로를 치유하고 힐링을 하려면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냐면, 혹시 그 항상성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호미오스타시스라고 하는데, 항상성 유지 시스템이 있어요. 산소가 많이 필요할 때, 운동할 때는 또 산소를 많이 올렸다가 또 평상시에는 또 산소를 줄였다가 하면서 일정한 필요한 양만큼만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또 산성도라든가 산소 포화도라든가 또는 심박수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완전히 균형 맞춰져 있고 매 순간 유기적으로 계속 조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항상성이 잘 유지돼야 건강한 건데, 이런 항상성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가 이제 질병 상태라고 불러요. 항상성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항상성에서 벗어나려면 굉장히 강력한 갈등, 트라우마, 스트레스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강력한 어떤 독소가 들어와야 되고, 또 환경의 엄청난 변화 때문에 생존에 유의한 상황이 된다. 우리 몸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 몸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런 비상사태, 위기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위기 상태일 때 돌아가는 생존 프로그램, 특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위기관리 시스템인데, 그런 항상성 유지 시스템은 우리가 평상시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고, 위기관리 시스템은 아주 생존에 위협적인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별도의 본능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우리 세포들이 창조되고 바다에서 처음에 만들어지고 계속 진화하면서 수십억 년 동안 이 세포 안에서 생존에 최적화된 어떤 방법을 찾아냈죠. 위기 상황일 때.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 안에 다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없으면 우리가 앞으로 오게 될 위험 요인들을 다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미 경험치가 쌓여 있어요. 그 경험 정보에 의해서 어떻게 극복할지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사한 상황이 오면 그 위기관리 시스템이 탁 켜지고, 그 위기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몸이 어떤 작동, 항상성을 유지하는 상태가 아닌 특별한 상태로 바뀌게 되는데, 그때 주로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균형 맞춰진 평상시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어떤 불균형 상태로 빠져들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불균형 상태를 질병이라는데, 그런 불균형 상태를 우리가 자꾸 맞이하고 또 우리가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넘어서 버리면, 우리 몸에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힘이 부족해지면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돼요. 그게 아주 말기적인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대부분 그런 상황까지 가기 전에 그런 갈등, 트라우마,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위험한 환경에서 빨리 벗어져 나와야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가치유, 셀프 힐링이 되려면 일단 그런 환경, 그런 갈등, 트라우마, 스트레스, 또 독소의 환경, 어쨌든 우리 몸에서 위기관리 시스템이 작동하게 만든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몸에서 그런 항상성이 벗어나야 될 어떤 상황이 된다면 가장 먼저 작동하는 게 면역계가 작동하고요. 그 면역계는 우리 신경계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 있어요. 면역계를 자극을 해요, 신경계가. 또 신경계에 의해서 또 면역이 또 자극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든가 정신적인 상태가 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역으로 면역 상태가 우리의 정신, 또 마음의 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면역계는 내분비계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내분비계라는 것은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면역과 호르몬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활동을 하는 거죠. 신경과 아까 내분비계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이라는 거,
또 의식이나 정신 상태가 결국은 면역의 활성화와 비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호르몬의 작동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신경, 면역, 내분비계가 통합적으로 이 연계돼서 우리 몸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적절하게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고 평상시에는 그지만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는 위기관리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특수한 프로그램이 작동하게 되는데 그 특수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는 질병이라는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질병이라는 상태가 또 너무 과하고 과도하게 진행된다면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성 유지 시스템이 작동할 때는 신경, 면역, 내분비계가 완전히 통합적으로 균형 상태인데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되면 위기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특수한 프로그램이 켜지고 그 특수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질병 상태로 가고 그 질병 상태가 너무 과도해지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병 상태, 즉 위기 상태 인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원래의 항상성 상태, 균형 상태로 돌아와야 됩니다. 힐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밸런스, 균형 상태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 힐링은 균형 잡기다. 힐링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다시 원래의 균형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몸에서 이 항상성 유지 시스템 말고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있어요. 셀프 힐링, 즉 자가치유 시스템이 또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의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을 하고 세포가 2개, 4개, 8개, 16개 이렇게 분열하면서 배반포라는 세포 덩어리가 됩니다. 이 세포 덩어리가 엄마의 자궁에 안착이 돼서 점점 태아로 발전하죠. 근데 이 세포 덩어리일 때 최초의 그 줄기세포가 만들어져요. 성체 줄기세포에 의해서 모든 여러 가지 장기들, 조직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줄기세포가 우리 몸 안에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줄기세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나이가 젊을수록 어릴수록 줄기세포가 많습니다. 점점 나이 들면서 줄기세포 수도 줄어들죠.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그런 줄기세포도 더 젊었을 때처럼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그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재생의학, 그런 재생치료 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줄기세포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셀프 복제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복제해. 줄기세포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줄기세포가 줄기세포를 만들죠. 그래서 계속 줄기세포는 스스로 이렇게 복제를 하다가 만약 몸에서 위기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줄기세포가 혈액세포가 된다든가 장기 조직이 된다든가 이 손상된 조직으로 분화한다고 그래요. 바뀌어요. 그렇게 분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그 장기 있잖아요. 장기를 이제 이 줄기세포로 만들 수도 있겠죠. 만들어서 이식을 한다든가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줄기세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줄기세포는 항상 활동하는 게 아니라 많은 세포들이 휴직이, 즉 휴면 상태로 있어요. 잠들어 있다는 거죠. 잠재적으로 휴면 상태인 줄기세포가 존재는 하지만 이 줄기세포는 어떤 특정한 신호나 어떤 특정한 영양 신호에 의해서 깨어나요. 깨어나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줄기세포를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재생세포라고 이제 불릴 수도 있겠죠. 그런 세포들이 각 조직에 곳곳에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피부 줄기세포도 있고 장 줄기세포도 있고 뭐 혈액 줄기세포도 있고 신경 줄기세포도 있고 여러 군데 다양한 줄기세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되면 이 줄기세포들이 깨어나서 바로 인체를 스스로 복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성 유지 시스템이 있고 또 하나는 잠재적인 재생세포인 줄기세포가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이 2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항상 복구되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가능성을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고 허용한다면 그런 능력이 이제 깨어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잠들어 있는 줄기세포를 깨울 건가? 그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들어 있는 줄기세포를 깨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염증 상태일 때는 일단 줄기세포가 활동을 안 하겠죠. 근데 이제 염증이 다 끝났어. 염증이 다 끝났으면 어떤 부위는 다 세포가 청소가 됐겠잖아요. 그러면 메꿔져야 되잖아요. 이제 그 염증이 감소되고 이제 회복을 해야 될 시기가 되면 그때 이제 줄기세포가 투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염증을 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면 줄기세포도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에너지가 있어야 움직이거든요. 근데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가 부족하면 이 줄기세포가 켜지지 않겠잖아요. 그래서 줄기세포의 미토콘드리아도 활성화돼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데 신경계하고 또 줄기세포의 신호들이 전부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계를 안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신경계인 그 미주신경, 부교감신경이죠. 이런 미주신경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에서는 지금 염증 상태일 거고 여러 가지 갈등, 트라우마, 스트레스가 진행되는 상태고 위기상황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경계가 먼저 안정화돼야만이 이제 회복기, 치유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 상태일 때 이제 줄기세포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줄기세포가 특정 손상된 부위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동을 해야 되는데 혈류가 장애가 온다면은 줄기세포가 원래 원하는 장소로 못 가게 되는 거죠. 이 줄기세포는 호흡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부위가 손상이 났다 하고 소문이 나면 전체 줄기세포들이 그쪽으로 몰려서 들어갑니다. 치유하러. 그래서 혈류가 원활하게 돼야 된다는 거. 혈류를 촉진하는 것은 저번에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죠. 산화질소 건강 관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산화질소도 충분히 풍부하게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줄기세포가 좋아하는 또 영양소들이 있어요.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영양 성분들이 있는데 그런 영양적인 신호에 의해서 잠들어 있던 휴면 상태의 줄기세포가 깨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세포를 재생하는 것은 과연 어떤 기반으로 우리가 건강 설계를 할 수 있는지 좀 더 깊게 알아볼게요. 첫째로는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세포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거든요. 세포 재생을 억제하는 생활 습관에서 세포 재생이 잘 되게 하는 생활 습관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게 생각 습관이에요. 사고 방식이 부정적이거나 내 몸에서 치유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다면 이 생각을 우리 세포는 항상 듣고 있어요. 우리 몸은 항상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세포는 관찰하고 있죠. 세포는 나의 말과 행동과 언어를 전부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내 생활 습관, 가장 중요한 거 3가지. 생각하는 습관, 말하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세포가 재생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생각은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야겠죠. 모든 것이 치유될 수 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재생될 수 있다는 생각. 그런 것들을 제한하고 억제하는 그런 언어들을 쓰면 안 돼요. 내가 선언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세포는 그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내가 회복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세포는 일을 안 하게 돼요. 근데 내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회복되는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게 말과 생각보다 더 강력합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에 나의 진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내가 행동하는 게 세포가 재생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기반으로, 그런 믿음을 기반으로 행동을 한다면 내 몸은 진짜 내 주인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구나 하고 재생이 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재생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말하고 또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한다면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행동을 하면 세포는 진짜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반영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행동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세포를 믿고 행동하는 것이 될까요? 자, 말과 언어는 계속 이렇게 합니다. 나는 세포를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약을 먹어요. 그러면 그 약을 의존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내 몸을 믿어. 내 몸이 치유될 걸 알고 있어. 내 몸을 확실하게 믿어. 약 같은 거 필요 없어 하고 그렇게 믿는다면 또 어떤 사람은 약을 안 먹어버려요. 안 먹는 사람은 또 안 먹는 대로 또 작용이 일어나고 먹는 사람은 약을 먹어야만 낫는다 했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또 치유가 되는 거죠. 약의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약을 먹어서 낫는다 또는 약을 안 먹어도 낫겠다 어떻게 믿든 낫는다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한 대로 몸은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어야만 치유가 된다고 하면 그 약에 의존한 만큼 세포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약을 먹고 그 약이 일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몸을 안 믿는 만큼 세포는 일을 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약을 안 먹고도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약을 의존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겠죠. 치유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이 세포가 재생되는데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말하고 행동한 것에서 더 넘어서는 내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그대로 세포는 반응한다는 거죠. 내가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세포는 반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양소가 상당히 중요한데 세포 기억, 세포 통신, 세포 지능을 다 활용하려면 세포가 상당히 지능적이어야 되잖아요. 또 통신도 잘해야 되고 이때 필요한 핵심적인 영양소가 당 영양소예요. 세포 표면에는 이 당 영양소로 만들어진 당사슬이라는 그런 선모 같은 안테나가 있는데 그게 호르몬이나 독소 또 바이러스 또 다른 세포 간의 통신 또 여러 신호 물질들을 다 인식하고 있거든요. 활성화되고 많이 만들어져 있어야 세포가 똑똑한 세포가 되는 거예요. 스마트한 세포가 되는데 그게 많이 만들어지려면 당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세포는 분열하고 여러 가지 대사작용이 일어나려면 미네랄도 필요하고 비타민류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생리적인 물질들, 화학 물질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다 영양으로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충분히 영양이 있어야만 세포도 분열하고 성장하고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족하면 또 아무래도 세포 재생에 어려움을 겪겠잖아요. 그래서 영양이 또 충분히 보충돼야 되는지도 한번 설계에 꼭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포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돼야지만 에너지가 충분히 충전돼야지만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세포를 충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포는 세포 안과 밖 약 100mV 정도, 마이너스 100mV 정도의 전이차가 있는데 그 정도가 충전이 돼야만 세포가 원활하게 활동을 하고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질 또 나가는 물질 이 모든 대사가 원활해지거든요. 그래서 세포를 충전해주는 방법, 세포 에너지를 활성화해주는 방법들을 같이 이렇게 설계를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신경 조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겠죠. 신경계가 안정화돼야 되는 거예요. 신경계가 안정화되려면 물론 갈등, 트라우마, 스트레스가 꺼져야 되겠지만 그런 위기사항이 다 해소돼야 되겠지만 그게 설사 안 꺼졌더라도 호흡 이완법으로 호흡하고 이완하는 방식으로 그런 갈등, 트라우마, 스트레스를 끄고 교감신경을 안정화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완전히 균형 맞춰지는 그런 신경계 조정을 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감사연습과 호흡 이완법을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세포 재생 기반의 건강 설계의 방향을 대략 알아봤는데 그런 휴면 상태인 줄기세포를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NMM입니다. NMM은 아주 유명한 영양소죠. 역노화라든가 노화 지연을 해주는 핵심적인 영양소로 또 줄기세포의 노화를 억제하고 재생 능력을 유지시키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또 줄기세포에 자극을 많이 주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건데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영양 성분인데 이게 이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잖아요. 이거에 의해서 염증이 억제되면은 줄기세포의 미세 환경, 줄기세포의 환경이 이제 보호되면서 줄기세포가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CoQ10이나 PQQ 같은 세포를 활성화시킨 거, 미토콘드리아를 활력을 넘치게 하는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영양소가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줄기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CoQ10 영양소들 잘 알고 또 많이들 드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줄기세포의 미토콘드리아 활성화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햇빛 영양소, 햇빛 비타민이라 불리는 비타민 D3. 비타민 D3는 반드시 또 마그네슘과 같이 드셔야겠잖아요. 그 다음에 오메가3. 오메가3는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세포 활성을 하는데 상당히 환경 조성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3와 마그네슘 이게 아주 필수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또 가장 세포가 재생되고 활성화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영양소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위주로 해서 반드시 공급돼야 되는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하는 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아까 4가지 있죠. NMN, 또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트롤 같은 항산화제, 그 다음에 CoQ10 같은 또 에너지 활성제, 그 다음에 비타민 D3나 마그네슘, 또 오메가3, 아미노산 같은 세포 환경을 최적화시켜주는 줄기세포가 분화시키는데 환경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런 영양소들이 반드시 공급이 돼야만 휴면 상태인 줄기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세포 재생과 건강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